IMF 때도 그렇고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다 고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공급이 부족한 시장에서는 고점은 없다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복덕방 기자들의 신수정입니다. 오늘은 하반기 부동산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도움 주실 고준석 j-에듀 투자자문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하반기 얘기할 때가 됐나요? 그러니까요. 진짜 시간이 금방 가가지고 근데 시장은 더욱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전월세 가격이 계속 천정부지로 높아져서 연장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격이 계속 높아질까요?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높죠. 떨어질 가능성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공급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는 꾸준한데 공급은 정체되어 있고, 또 하나 임대차 3법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임대차 3법이 사실 수정이 될 거다 이야기는 하는데 아직 되진 않잖아요. 그 개정되기가 쉽지는 않아 보여요. 우리가 이제 임대차 3법 만들 때의 그 입법 취지는 임차인의 전월세 시장 안정화, 가격 안정화 이걸 목표로 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잖아요. 오히려 더 전세 가격, 월세 가격은 더 올라가고 시장은 더 불안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개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모를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본다면 저는 폐지가 답이다. 긁어 부스럼 또 만들지 말고 폐지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정부, 여당, 국회 또 야당과 논의해서 해야 될 문제니까 제 바람은 그렇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금리 영향이 있을까요? 금리 영향 플러스 임대차 3법 플러스 종부세, 요 세 가지의 요인으로 인해서 전월세 가격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많은 지역, 대구 같은 데는 그 압력이 없어요. 왜? 공급이 많으니까. 그런데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계약갱신 청구가 8월부터 도래하잖아요. 임대차 3법 영향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전세 얻는 사람들은 금리가 높아지니까 이거 굉장한 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임대인들은 보유세 증감분에 대해서 임차인들한테 전가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이 세 가지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전세 시장이 아주 불안하게 된다라는 거죠. 낼 수 있는 여력이란 게 있는데 그런 거랑은 조금 상관이 없을까요? 그런 거하고는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시장은 개개인의 사정을 봐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전월세 가격 부담 때문에 주택 구매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이제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다 보면은, 내가 이럴 바에는 대출 끼고 내 집 마련하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은 전월세 시장 불안이 곧 매매 시장을 자극해서 매매 가격도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주택 가격도 계속 지금 높아질 거라고 보시는데 고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IMF 때도 그렇고 IMF 직후 때도 그렇고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다 그때가 사람들은 다 고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공급이 부족한 시장에서는 고점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점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거를 사람들은 무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외면해 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급이 많은 데는, 대구 같은 데는 벌써 고점이에요. 공급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위에 지역,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고점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 약간 사람들이 기대 심리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거래가 절벽이다 보니까 밑에 있는 가격으로만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약간 이러다가 약간 좀 꺼지는 거 아니야? 이런 희망 회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가 상품은 구매할 때, 신 기자님 어떻게 구매하세요? 세일할 때 구매하죠. 그렇죠. 근데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진정한 내 집 마련 자세인데 떨어질 때는 안 해요. 더 떨어질까 봐. 맞아요. 그런데 올라갈 때는 죽기 살기로 덤벼들어요. 못 사요. 올라갈 때도 못 사고 떨어질 때도 못 사고 항상 내 집 마련은
빙빙 돈다라는 거예요. 못하고. 그래서 지금은 분명히 매수자 우위 시점으로 보실 수 있어요. 이 조정이 되고 좀 매물이 조금 쌓이고 이럴 때는 정말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때는 내 집 마련에 적극 나서야 돼요. 엄마 돈, 내 돈, 은행 돈. 네, 요거 작은 계획 잘 세워가지고 네. 빨리 내 집 마련해야 돼요. 근데 지금 사가지고 신기자님 분명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후회하지 말라는 거죠. 공급이 부족한 시장에서는 언젠간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저점도 고점도 알 수는 없어요. 윤석열 정부가 네. 이런 시장 상황에 맞춰서 네. 임기 내 250만 호의 공급을 예정하고 있는데 네. 나중에 이게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게 되면 떨어져야죠. 250만 호면은요. 2020년 기준으로 서울의 아파트 숫자는 165만 호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공급하겠다는, 물론 수도권 지방 포함이잖아요. 그렇죠. 250만 호는. 그런데 5년 이내에 공급이 많이 되기는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규제를 다 푼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목동이, 상계동이 한꺼번에 다 재건축에 나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특히 부족한 데는 서울 지역이잖아요. 서울 지역의 공급은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데 규제를 풀어서 공급을 한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주면은 가격 안정에는 도움이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특히 윤석열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들의 LTV 상한을 완화하고 청년층의 DSR 산정 시 미래소득 반영폭을 확대해 주겠다고 해서 네. 청년층의 약간 구매 여력도 네. 조금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청년층도 지금이 적기라고 보시나요? 그럼요. 지금이 적기죠.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내 집 마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LTV 80%면은 1억짜리 집을 8천만 원만 있으면 산다는 거잖아요. 네. 20%는 어떻게 했냐? 엄마 돈. 이런 작은 계획을 통해서 작은 계획이 서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에 참여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출 받을 때 원리금 균등이 있고 네. 체증식, 처음에는 조금, 나중에 가면 체증식 원리금 분할 상환으로 대출 받으면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이렇게 고준석 대표님과 하반기 전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